2차 계엄 뭐 아마 그럴 일은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야당에서는 어떤 뭐 레토릭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실질적인 위협 같은 거를 많이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정보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징후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관련자들의 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작동시키면 네. 말하자면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이 퇴역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지위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비상계엄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둘이서 뚝딱뚝딱 한 거 아니에요. 네. 안보실 자체도 배제시키고 비서실장도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있어요. 그 비상 사태가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식의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우려가 떠오고 여당 대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제2의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네. 여당 대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직무정지라는 것은 돌이켜 보면 여당 대표의 말만 제가 해석하면 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필요성 가지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죠. 뭐 정치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국민들이 불안해요. 엊그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어안이 봉봉하고 무슨 거의 멘붕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슈퍼에는 지금 통조림이 동나고 있어요. 네. 계란이 품귀 현상이 있고요. 일단은 쟁겨 놓는 겁니다, 집에. 그러니까 이런 불안들을 국민들이 만연해서 가지고 상존하고 품고 산다면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불안을 제거하려면 결국에는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대통령이 직무를 일단 정지를 시켜놓는 게 시급하다는 거를 오늘 한동훈 대표도 동감했다는 측면에서는 네. 탄핵의 투표에서 가결 여부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러면은 비상계엄 자체에 네.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결을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는 국민의힘이 이제 몫이다. 이 정도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다시 뭐 계엄 사령부 꾸리고 군인들 동원하면 군인들이 그 말은 좀 들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을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치민주화 이후에 많은 군경들이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할 공산이 더 커졌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SNS라든지 기계 발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리에 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군 내부에서도 네. 충성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뭐 승리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의도가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네. 그 지시를 따라서 시행한 자들이 김용현을 김용원 전 국방장관. 네.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국방에 어제 나와라 했는데 방첩사령관 뭐 37 모두 안 나왔잖아요. 그냥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언제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다만 현장에 있는 군인들, 네. 중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모두가 인간적인 고뇌에 처하겠지만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자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저희가 그 박안수 참모총장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육군 참모총장. 예,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예. 포고령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쓰여진 포고령을 받고 계엄사령관이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박완수 총장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영은 장관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 거부하면 항명이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계엄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당이 2차 계엄을 의심하는 정황은 일단 복수의 육군 부대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표결로 예정된 7일이죠. 7일 다음 날인 8일 일요일까지 네. 복수의 부대에 지휘관 비상 소집 대비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지휘관들 비상 대기하고 있어라.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 혹시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라는 건데 일단 지금 7일에 표결이 됐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론으로 반대해서 탄핵안이 부결이 됐을 때 뭐 광화문이든 어디든 좀 국민적인 집회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일 수 있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이제 민주당이 한 것이죠. 네.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원식 의장님의 이번 국민 담화 관련된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 김선호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